안녕하세요. 나홀로 소송 TV 채널입니다.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에서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1심 판결을 뒤집어 승소한 사건 소송 사례를 이번 컨텐츠에서 소개합니다. 나홀로 소송 TV 채널에서 대여금을 검색해 소장 입력 등 사건 진행에 대해 참고해 보시면 좋습니다. 1심을 뒤집어 2심에서 승소한 이번 사건은 대여금 청구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친분이 있는 사이에서 주소와 주민번호를 물어가며 크지 않은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일이 잘 없기 때문에 원고는 피고에 대한 주민번호, 주소를 모르는 상태에서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소장에는 주소 불명이라 표시합니다. 나홀로 소송인들은 대여금 청구 소장 청구 취지 부분을 참고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대여금 청구 소장 청구 원인 부분에 당사자 관계와 청구 경위를 기재하는데 돈을 빌려준 일자, 장소, 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소 불명으로 소장을 제출하였으니 피고의 인적사항을 확인을 위해서는 은행을 상대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서를 준비해 소장과 함께 제출합니다. 전화번호를 이용해 통신사를 상대로 사실로의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원고가 법원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제출하면 법원은 해당 기관에 제출명령을 내리게 되고 해당 기관은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을 법원으로 보내게 됩니다. 은행은 고객 인적사항 조회라는 제목으로 법원에 회신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을 받고 당사자에게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이 도착하였다는 안내와 함께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된 피고에 대한 주민등록 초본과 당사자 피고 표시정정 신청서를 7일 안에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보정명령을 송달받은 원고는 은행이 법원에 회신한 피고 인적사항을 토대로 당사자 표시정정 신청서를 준비하면서 은행이 회신한 자료가 최신의 주소가 아닐 수 있으니 피고에 대한 주소 보정 명령을 내려달라는 요청을 담은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나홀로 소송 TV 채널에서 주소를 검색하시면 전자소송에서 주소 보정서를 입력하는 방법과 피고 주민번호와 주소를 확인하는 사실도의 신청서에 대한 영상이 있으니 나홀로 소송인들은 여기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사건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원고의 요청대로 법원은 주소 보정 명령을 내려두었고 원고는 주소 보정서, 주소 변동 요구 부분에 있는 주소 변동 있음, 주민정보 요청 동의에 체크 표시하고 송달 신청 부분에 일반 송달 신청, 새로운 주소로 송달 부분에 각 체크 표시를 한 후 주소 보정서를 제출합니다. 주소 보정서를 입력하면서 주민번호 요청 동의를 클릭해 체크 표시를 하면 주민등록 초본과 동일한 문서인 행정안전부 주민정보망에 있는 주민등록 정보를 회신받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고에 대한 최근 주소를 확인하여 당사자 피고 표시정정 신청서를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주민등록 정보는 제목만 보이고 내용은 보이지 않습니다. 정상입니다. 이제 원고는 두 번째 당사자 피고 표시 정정 신청서를 준비해 제출합니다. 사건 진행 내용을 확인해 보면 피고에게 원고의 소장 부본과 법원이 보내는 소송 안내서 그리고 원고가 제출한
당사자 표시정정 신청서, 법원이 보내는 답변서 요약표, 문서 덩어리가 폐문부재, 기타 송달 불능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자 법원은 원고가 별도로 공시송달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직권으로 공시송달 처분 결정을 내리게 되고 원고가 청구한 대여금 사건은 이제 공시송달로 진행이 됩니다. 공시송달은 당사자의 주거불명 따위의 사유로 소송에 관한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 그 서류를 법원 게시판 홈페이지에 일정한 기간 동안 게시함으로써 송달한 것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송달 방법입니다. 당사자가 신고한 주민등록 초본 주소지에 소송에 관한 서류를 우편으로 보냈는데 문서를 받지 못한 것은 이제 받지 못한 사람의 책임이라는 뜻입니다. 1심 사건 진행 내용 종국 결과를 보니 원고 패로 확인이 됩니다. 공시송달 방법으로 진행된 사건이어서 당연히 무변론 원고 승소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버렸습니다. 1심 판결 이유를 보면 1심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을 갚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했는지 알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버렸습니다. 피고에게 아무런 문서도 송달되지 않은 공시송달 사건인데 이러한 판결 이유를 쓴 재판장의 속내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피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소송 비용도 원고가 물어야 합니다. 피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원고가 청구한 대여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고 법원이 주는 소송 비용 보너스도 받은 꼴입니다. 무언가 잘못되어도 아주 크게 잘못되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한 원고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결정합니다. 나홀로 소송TV 채널에서 항소를 검색하시면 항소장 작성, 제출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나홀로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원고가 제출한 항소장에서 원 판결의 표시는 1심 판결 주문을 그대로 인용해 기재하시면 되고 항소 취지 부분은 잘 읽어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원고의 항소장을 받은 항소법원은 항소인 원고에게 제출기한까지 항소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준비서면과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라는 성명준비 명령을 내립니다. 항소인 원고는 항소 이유서를 준비해 법원에 제출합니다. 나홀로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영상을 정지해 두시고 내용을 참고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사건 진행 내역을 보면 항소심에서 큰 사정 변경이 생겼습니다. 1심에서 공시송달로 진행이 된 사건이 2심에서 피항소인에게 원고가 제출한 소장 부본이 항소 이유서와 법원이 보내는 소송 안내서가 송달이 되었습니다. 항소인 원고는 피항소인 피고에게 항소 이유서가 송달된 사실을 확인하고 법원에 변론기일 지정 신청서를 준비해 법원에 제출합니다. 변론기일이 지정이 되고 법원에 출석하였는데 피고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2심 법원은 1심 법원과 똑같은 판단을 하고 있었고 항소인 원고에게 추가로 증거가 없으면 항소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겠다는 표현을 합니다. 원고가 나홀로 소송을 하지 않고 변호사가 소송 대리인으로 있었다면 재판장이 판결을 예상할 수 있는 발언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원고는 재판장의 심증을 알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준비 서면을 준비합니다. 항소인 원고는 피항소인 피고가 항소장과 항소 이유서를 송달받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점을 기초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거 피고의 자백간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하여 준 돈의 성격을 그러니까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하여 준 돈의 성격은 법원이 증여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건부 증여라는 예비적 청구 원인을 담은 준비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항소인 원고가 항소재판에서 항소이유서, 주소보정서, 기일지정신청서,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였고 법원은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 선고일을 지정하였습니다. 대망의 2심 판결 선고일, 사건 일반 내용을 검색해보니 종국 결과에 원고 승이라는 글자가 크고 명확하게 보입니다. 형광등 100개의 아우라는 이때에 발현하는 것 같습니다. 2심 항소심 법원은 피고가 기일 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출석하지 않았고 답변서를 비롯한 기타의 준비 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주장 사실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2심 판결 주문은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항소장 항소 취지에 인용하시거나 응용하실 수 있습니다. 2심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제 소송 총 비용도 피고가 부담해야 합니다. 모든 사건에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존재합니다. 이 사건의 비하인드 스토리는 공시송달로 진행한 사건에 대해 이상한 1심 판결을 뒤집은 2심 판결이 나올 수 있었던 그러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사건 검색, 송달 결과 보기, 송달자 관계에 나와 있는 동거인 모, 그러니까 피고의 어머니가 법원에서 보낸 등기 우편물을 모두 잘 받아주었기 때문에 억울한 한 사람이 억울함을 풀 수 있었던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애초에 1심에서 피고에게 송달이 되지 않았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1심 법원이 공시송달에 의한 원고승 판결을 해주었으면 원고가 이토록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었을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소송에서 이겼으니 채무자의 재산의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홀로 소송 TV 채널에서 채권이라 두 글자만 검색해도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준비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집에 일명 빨간 딱지를 붙이는 강제 집행인 유체 동산을 압류하는 강제 집행 방법은 나홀로 소송 TV 채널에서 강제라 두 글자를 입력하시면 유체 동산을 압류하는 강제 집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 총 비용도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받았으니 나홀로 소송 TV 채널에서 소송 비용액을 검색해 나홀로 소송 원고 승소한 경우에 소송 비용의 확정 신청서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1심 판결을 뒤집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사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소장, 준비서면 등의 주장 사실을 잘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소송에서 내 사건을 판결하는 판사를 잘 만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사건 상담이 필요하신 나홀로 소송인들은 간단한 사건 내용과 함께 메일 보내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답변 메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홀로 소송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홀로 소송 TV 채널에 많은 정보들이 있으니 나홀로 소송 TV 채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채널에 있는 많은 정보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는 사건에서 반드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